6.25 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을 위해 애쓰고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남자 덕분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제1대, 2대, 3대 대통령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준 행운을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자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가장 큰 민족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긴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정전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북한의 핵개발,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북한 간의 왕래 불가와 적대적 대치 상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 휴전 상황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물러갔지만 언제든지 다시 남침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침략당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영원한 동맹을 맺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버려질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미국이 휴전을 추진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 100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휴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한국민에 대한 사형집행 영장이다라며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을 할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고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일으켜 미국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당장 휴전에 급한 미국이 양보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와 대한민국 국군 20개 사단의 무장 지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각종 원조와 확보된 안보를 토대로 이후 경제 발전에 자금을 올인할 수 있었고 반공포로 석방으로 미국의 허를 찔러 따낸 한미동맹은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구두 약속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베트남 공화국에게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구두로 약속하며 파리 평화 회의에 서명하게 했지만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핵 포기에 따라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체결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되었고 결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문서화된 조약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 조약인데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대만은 상호방위 조약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대한민국을 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북한, 중국, 소련과 긴장 완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검토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통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아무런 안전보장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휴전협정 후 미국이 빠지게 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자신이 맘먹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결국 내부 정책을 바꿔 한국을 적극 지키는 쪽으로 선회했고 이를 먼 훗날인 오늘날 돌이켜보면 도박은 대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남한을 포기해버린다면 유엔군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격이기 때문에 남한을 애써 지켜놓고 다시 줘버리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뿐더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남한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남한 정부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대한민국은 다시 무너진다. 한미동맹 없이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초강수로 반공 포로석 방사건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외면하려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합니다. 이 포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도 경악했습니다. 이승만은 통제불능이다. 이러다 또 전쟁이 벌어지겠다.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반드시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미국과 단판 승부 한미방위 조약 체결.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는가? 직접 와서 약속해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직접 와서 약속해라. 결국 미국은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1일 드디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한반도에 주둔한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집념이 외교로 대한민국은 영원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위험합니다. 위선자 정치인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로 간다면 미국은 결국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남자,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배고픔을 해결한 남자, 박정희 대통령. 자유를 원한다면 싸워야 한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자.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남자, 이승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남자, 박정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 중입니다. 6.25와 닮은 또 다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6.25 한국 전쟁 3년 1개월 이래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전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6.25 전쟁보다 더 긴 전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지원과 응원 속에 국제사회가 모두 놀랄 정도로 잘 싸워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싸워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가 미국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에 의해 통째로 부인되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의지하고 싶은 인근 유럽연합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종전협상이 시작했으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푸틴과 직거래를 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운명은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이 마련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미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을 부정하며 양국의 분쟁이라고 축소하는 독자 결의안을 냈습니다. 현실 직감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안보, 동맹인 나토 가입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며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나토 가입, 논의 자체가 러시아의 위협이 됐다며 이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나토의 이익을 위해,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5천억 달러 광물협정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계속하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협정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간의 전쟁 비용 지원과 안전, 보장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지하자원인 히토류 개발 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협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양국은 광물 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이 결코 공짜일 수 없겠지만, 전란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구해주면서 시장 장사꾼처럼 흥정하는 것은 국제경찰을 자처하는 우방 국가로서의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그간 많은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호국의 영웅, 자유세계의 가치 수호자에서 한순간에 무능한 독재자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내엄한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구한말, 미소, 중1에 둘러싸여 금광, 은광 등 각종 개발권을 빼앗긴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약소국의 서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6.25 전쟁 전후 미국과의 협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과 전쟁 발발 원인 등이 다른 두 전쟁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특히 미군의 파병을 이끌었고, 정전 협상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 등의 결단으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한 약소국이자 빈국이었지만 전쟁의 의미를 부정당하거나 외교적 패싱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쟁취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의 기본 구조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제2의 필리핀이 될 거라며 상호방위 조약을 거의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위 조약 등의 방어수단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면 언제든 다시 북한이 침략해올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27,000명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미국 몰래 독단적으로 일으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이 아닌 나와 비밀리에 에버레드라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전작권을 환수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한반도 교두보론을 내세우며 상호방위 조약에 비관적이었던 미국 정가를 설득해 결국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해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953년 8월 3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무력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이어나간 끝에 8월 8일 조약의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중됐고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댈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조인했으며 이후 삽입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심하여 시간을 끌다가 1954년 11월 18일에 정식으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발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고 끝에 탄생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조약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들로 평가될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휴전 이후 전쟁을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군의 자동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 맺은 동맹 관계는 여러 형태이나 대표적으로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고, 또 조약국 중 전쟁에는 자동 참여하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가 처한 형국을 보면서 미국이 탐내는 히토류도 곡물도 없으면서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